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이 토론자를 구하는데 되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오늘 토론을 일단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웹3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씀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제 웹3 기술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지금 도입부 그러니까 파트 1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웹3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웹1이라고 하는 홈페이지하고 웹2라고 하는 SNS의 그러니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챗GPT로 제가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챗GPT한테 제가 웹2 SNS의 문제점을 잘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성해줘 하니까 다스베이더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웹2의 문제점은 GPT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감시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데이터를 개인의 데이터를 특정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GPT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책은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올 연말까지 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부에 대해서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나만 모르는 웹3 민코인 소통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대중적인 눈높이에서 민코인이라든가 이런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금 웹3 민코인 소통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 슬라이드에는 좀 많이 포함시켰고요. 토론자분한테는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원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웹3를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매뉴얼 캐스터스가 얘기했던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이제 웹3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매뉴얼의 카스테스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MSC 개념은 결국은 웹2하고 그 다음에 웹1이 애초에 생각했던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제어도 없고 근위적 필터링 위하는 그런 소위 이제 바텀업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것이고 복원시키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DAO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3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웹3는 일단은 그 실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실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 개개인이 해당 그 콘텐츠와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일종의 스테이크홀더 주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실행하게 하는 거죠. 실행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지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웹2에서 우리 SNS를 생각하는 것처럼 웹1에서 이메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웹3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어요. 예컨대 이런 그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앱으로서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웹3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ATM을 통해서도 인출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지금 작년에 제가 5월달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촬영했는 거거든요. 토론토의 편의점에 가면 이런 비트코인 ATM이 있어요. 한국에는 현재 하나도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또 앱이라고 하는 지금 것도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으로 웹3에서는 이제 이런 D앱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문제점, 웹1과 웹2의 그 문제점, 특히 그 저널리즘과 관계에서 이야기하자면 좀 더 언론사가 그 독자나 시청자들하고 중재자 없이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 과정을 소위 말해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스마트 계약이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웹3 이 분야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때 이제 소개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 연구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맥락.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조와 기술을 탈중앙화 시키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유즈 케이스들을 만드냐의 문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봤고요. 저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웹3를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제가 한번 좀 이제 타이포로지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처럼 그 천한 주장의 사람들이 좀 이제 유토피안적인 아주 리버테리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리주의 좀 유틸리테리안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포로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골드처럼 그냥 우리가 축적하는 것에 가깝다면 이런 유틸리테리안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웹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웹1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HTTP의 프로토콜 중심으로 했다면 웹3는 좀 더 그것보다는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필요하죠. 마치 이제 방송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방송국 장비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가르치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단순히 연가 이게 디지털이다. 그 이상을 가르치는 것처럼 웹3도 이렇게 기술적인 레이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런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고 이런 레이어 1이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레이어 2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모르더라도 레이어 2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구글이 될 것이고 페이스북이 될 것이고 네이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보면 개발자들이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레이어에서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가 등장을 했느냐면은 NFT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NFT가 특히나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콘텐츠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그러니까 인증을 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NFT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라 원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펑저블 에셋이 있는 거예요. 펑저블 에셋이 있고 non 펑저블 에셋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디지털에서 좀 더 가능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웹3 리터러시를 얘기하면서 이런 포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세일스포스 같은 데 가면 소비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웹3 소비자 교육을.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에 제가 웹3를 처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세일스포스의 소비자 교육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제가 엑스트라 크레딧을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학생들을 하면 아마 프론트 가드가 되는 거죠. 면접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이런 소위 코인과 토큰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파이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유틸리티. 한국은 현재 시큐리티 토큰을 법제화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언제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거버넌스 토큰이라든가 NFT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웹3 기술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지금 이제 쓰기로 결심을 했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내는 매뉴얼 캐스트스가 얘기했던 그런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온라인 공간 내에서 어떻게 바꾸냐, 이용자들이 계속 데이터들을 차치당하거나 혹은 데이터들을 빼앗기는 형태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데이터의 어떤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최소한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비타민 부테릭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타민 부테릭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트윗에 보면 그러니까 크립토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뜻하는 거고 웹3 분야의 전체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토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트레이딩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프리덤 오브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의 그러니까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돌려주게 하는 것. 인터넷에 돌려주자 이런 의미죠 사실은 민주주의.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게 되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강의도 하고 해서 제 유튜브 이제 채널인데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강의도 이제 제가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